안녕하세요. 여가 설계를 담당하게 된 신계시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노년기의 여가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즐길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가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여가의 개념으로서 여가의 어원, 여가의 정의, 여가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여가의 어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스콜레와 라틴어의 리세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어의 스콜레는 조용함, 평화, 여유시간, 자유시간 등을 뜻합니다. 여기서 여유시간과 자유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무로부터 해방된 구속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학문적인 토론이 행하여진 장소를 또한 스콜레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영어의 학교 또는 학자도 또한 스콜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어의 스콜레의 뜻은 여유시간이다 또는 자유시간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라틴어의 리세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리세레라는 의미는 허가받은 것 혹은 자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가를 뜻하는 불어인 루아지르 또는 면허, 허가를 뜻하는 영어의 라이센스도 바로 라틴어의 리세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리세레의 의미는 허가받은 것 또는 자유로운 것 해서 스콜레가 주로 학업, 공부 이런 쪽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리세레는 바로 그것과 더불어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프리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어의 오티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소극적인 무의활동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적극적이 아니고요. 소극적인 무의활동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어의 스콜레와 라틴어의 리세레, 로마어의 오티엄은 모두 다 그 어원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의미는 남은 시간에서 자기를 위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요? 자기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가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의 정의는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 쓰고 남은 여유시간, 이러한 의미로 여가를 정의합니다. 여가를 자녀 시간으로 간주하는 쪽에서는요, 하루 24시간 중에 꼭 필요한 시간이 있죠. 노동, 수면, 식사, 그리고 기타 생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등을 제한 나머지 시간, 이것을 바로 여가라고 정의합니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여가 시간은 약 28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80년 중에 32년이 여가에 해당되는 자녀 시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필수적인 시간, 여가라는 부분은 바로 필수적인 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을 여가로 봤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상태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 기분이 정말 편안한 상태인가, 누구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상태인가, 네, 이것을 가지고 여가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가는 즉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뺀 나머지 자녀 시간이 아니고 활동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상태인 동시에 자유의지이다. 내가 아주 편안한 상태이다. 명상과 예배, 침묵, 묵상, 기도, 이러한 것들을 여가의 최고 형태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들은 바로 마음의 상태에서 우러난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바로 명상이나 또 기도 등 이런 것들은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는 바로 종교적으로 평화를 의미하는 이런 시간이 바로 여가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활동적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본인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요. 누구의 통제, 지시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을 여가라고 정의합니다. 여가를 개인이 노동, 가족, 그리고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 기분 전환, 사회적인 성취, 개인적 발전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는 시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정의는요. 휴식, 또 기분 전환, 사회적인 정의, 개인적인 발전,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차원에서요? 네, 자발적이라는 거죠. 스스로의 마음에 우러나서 하고 싶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여가라고 접근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는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가 통합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서 찾을 수 있는 통합적인 속성입니다. 여가는 단순히 양적인 자유시간이 아니다. 내 시간적인 자녀시간, 남는 시간이 아니다. 또 자유정신이며 더 많은 여가활동과 즐거움이 아닌 바로 상태적인 이런 활동이 아닌 일상의 바쁨으로부터 우리를 구제하는 은총과 평화의 느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가란 단순히 남는 시간, 쉬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이 남는 시간, 쉬는 시간이라는 이 접근이 시간적인 접근이 되겠고요. 여가라는 신체적, 정신적 자유로움과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풍성한 학습의 경험을 누리며 인간 개개인의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본인이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이다. 이게 여가다. 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선 여가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이다. 네, 이거는 여기의 키워드는요. 본인이 선택하고요. 어떻게?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활동이다. 이것이 여가의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가의 조건입니다. 여가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조건의 첫 번째가 지각된 자유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의지에서 선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란 고독감과 무력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판단하는데 방해와 혼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에게서 결코 빼앗아가서는 안 되는 자유로운 조건이나 그 환경에서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여가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즉 선택의 권한과 기회가 바로 본인에게 주어졌을 때 그 본인이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여가의 조건입니다. 네. 두 번째는 몰입입니다. 과연 선택한 그 여가에 얼마만큼 내 시간을 몰두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여가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한 활동에 몰두해서 다른 아무것도 상관없이 어떤 것도 구애받지 않고 그 활동에 몰입했을 때 그것이 여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하면서도 미처 다 하지 못했던 내 업무를 생각하고 빨리 돌아가서 그 일을 끝내야 되는데, 또 빨리 가서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몇 시까지 돌아가고 했는데, 이런 걸 의식한다면 바로 이것을 몰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죠. 개개인의 능력과 주어진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즐거운 활동에 심취할 수 있는 상태, 몰입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즐거운 활동에 심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요? 즐거운 활동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시간을 쏟아부어서 나의 여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몰입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재적 동기화입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주어지는 동기부여는 외재적인 동기와 내재적인 동기로 나눠집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물질을 보상받고 또 정신적인 칭찬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외적인 보상이 아닌 내적인 보상을 위하여 행동하는 활동이며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해야 되겠습니다. 내재적인 동기화라는 것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려는 심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은 최대한 감소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푹 빠져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 바로 어떤 외재적인 요인, 이런 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로 내재적인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가가 됐던 노동이 됐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내재적인 동기에서 움직일 때 가장 커다란 몰입과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입니다. 여가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의 기본적인 특징으로는 해방성, 자유선택성, 자기표현성, 가치 창조성, 노동관계성, 생활양식성, 이렇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해방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방성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이 처한 여러 의무나 구속에서의 해방이라는 속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의미로의 여가는 생계 유지나 기타의 타율적인 제약,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에서 해방된 시간으로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방이 된 시간으로서 어떠한 활동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 네, 이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선택성입니다. 자발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자신이 좋아해서 즐겁게 참여하는 여러 활동입니다. 여가는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그 여가 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의 의무나 집단적인 기후를 강조하는 것은 여가는 선택의 자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여가는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본인이 좋아해서 즐겁게 참여할 때 바로 여가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기표현성입니다. 참된 자아를 가장 잘 표현하는 데서 더없는 만족을 느끼게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인간이 참된 의미에서의 자기 표현에 몰두할 때 가장 진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입고 있는 모든 의복과 그다음에 화장과 또 거치를 다 벗어 던졌을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여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가는 삶에 있어서 자기 표현, 자기 해방, 자기 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가가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드러냅니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멍해, 짐, 의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질 수 있는 자기 해방감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즉 머나먼 높은 곳 이런 곳을 정복하고 그 속에서 만족감을 가져오는가? 그것이 과연 그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는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진정한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바로 그 자신의 만족감이 여가의 특징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치의 창조성입니다. 자, 가치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여가는 순수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영위되는 가치 창조적인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만 여가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가는 무엇인가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진정한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그 가치를 만들어갔을 때 바로 여가는 그에 대한 특징을 달성하는 것이죠. 여가 활동 참여에서 오는 삶의 보람과 의의를 한결 새롭게 또 힘차게 느껴지게 하는 삶의 내용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밝고 명랑한 정신적 충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가치 창조적이라는 것은 밝고 명랑하고 정신적인 이 충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 네, 바로 뭐에서요? 가치 창조적인 활동에서. 네, 이것이 바로 여가의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노동 관계성입니다. 과연 노동과 여가는 얼만큼 밀접성이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과 여가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확대 관계가 되겠습니다. 확대의 관계는 노동과 여가가 어느 정도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동과 여가의 구분이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노동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강도는 노동을 다소 중시하죠. 노동 환경에 고도의 자율성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만의 여유를 즐깁니다. 그에 대한 직업으로는 사업가, 의사, 교사, 기술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하는 그 직업에서, 그 노동에서 스스로가 바로 자율적으로 남는 시간, 여유 시간 속에서 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립관계입니다. 노동과 여가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이 대립관계는 이렇게 노동과 여가가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주 관심은 비노동의 분야라는 거죠. 왜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가 되는 것은 노동보다의 관심은 여가예요. 어떻게 내가 일을 좀 적게 할 수 있을까? 일의 강도를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죠. 따라서 노동에 있어서 자율성이 낮아요. 왜? 일하기 싫어해요. 즉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에서 본다면 바로 X이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선천적으로 누가 통제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낮아요. 자율성이 낮고 억지로 하게 되다 보니까 능력의 발휘가 소극적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거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가 아니고 관리자죠. 자, 다음으로는 중립관계가 되겠습니다. 중립관계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서로 겹쳐지도 않는 이렇게 약간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중립관계가 되겠습니다. 노동과 여가의 구분이 거의 보통이에요. 생활 중심을 여가에 두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자율성이 부족해요. 능력 발휘의 정도가 낮아요. 반숙련 육체 노동자나 성직자, 소수의 전문가 등은 바로 이 노동과 여가의 경계가 아주 보통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생활의 양식성입니다. 생활의 양식성이라는 것은 여가는 이제 인간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다. 또 인간다운 생활의 출현과 더불어 지속되어 온 현상이므로 삶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가라는 부분은 이제 생활과 더불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가 생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가는 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가라는 부분 자체가 생활 속에서의 하나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이 정도로 생활 속에서의 한 축으로 여가는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테마입니다. 여가 활동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활동의 유형은 개인적인 여가 활동과 사회적인 여가 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 여가활동의 특징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라는 그 트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여가활동과 사회적인 여가활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여가활동의 유형을 분류해봤습니다. 어떻게? 사회적인 여가활동과 개인적인 여가활동으로 분류해봤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커다랗게 4개의 분류로 구분했습니다. 종교활동과 정치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했고요. 다시 여가활동 자체를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활동, 스포츠 관람 및 참여활동, 학습활동, 사교활동, 취미 오락활동, 관광활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 여가활동과 개인적인 여가활동의 구분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우러지는 여가활동인가에 따라서 나눠본 것입니다. 개인적인 여가활동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개인적으로 여가를 즐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과 많이 어울리고 외향적으로 움직여야만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성격이 내성적인 분, 또는 업무 강도가 아주 세서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바로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합니다. 누구로부터 자신만의 시간에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 이 여가의 종류로는요, TV 시청이나 낮잠, 그리고 산책, 등산, 예술 창작활동, 운동 등 이 운동도 개인 운동이죠. 혼자 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이 바로 개인적인 여가활동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인 여가활동은 성향적으로 외향적인 분들입니다. 즉, 혼자만의 세계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보람을 찾고 또 본인에게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이 바로 사회적인 여가활동을 선호합니다. 단체나 기관, 클럽, 모임 등을 통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가활동입니다. 따라서 각종 동호회, 커뮤니티, 또 운동의 모임, 또 등산 모임, 이런 모든 단체 활동이 사회적인 여가활동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가활동의 경우는 항상 이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여가활동은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보면 되게 내성적, 여기는 외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 여가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여가활동의 특징은 3개를 살펴볼 건데요. 유비쿼터스의 여가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가활동은 실내 여가, 야외 여가, 사이버 여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요. 또 사용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바로 인터넷과 모바일이 결합된 그런 여가활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가활동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이 아주 자유로운 상황에서 여가에 몰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제공이 매우 폭넓고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과 버스에서 이동하는 그 승객들이 대부분 그냥 서 계시는 분보다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 시간에는 본인이 못 봤던 연속극이나 드라마, 스포츠 또는 학습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가의 경우에도 유비쿼터스의 여가가 앞으로 지금까지 활성화된 것 이상으로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산업의 경우는 더욱더 증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코 여가활동의 증가입니다. 여가활동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삶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여가활동을 왜 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왜 여가활동을 하는가? 여가활동을 2가지 목적에서 접근합니다. 또한 다양한 장소를 경험하고요. 다양한 욕구를 해결해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는 못 가본 해외 또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소들을 여행하는 것을 즐기죠. 그리고 본인들이 그동안에 안 해봤던 정말 직업생활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못 해봤던 그 여가 활동들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또한 다양한 아웃도어가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광이요. 그리고 체험 여행 상품 등이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죠.
이 여가 활동의 추세가 주로 실내 여가에서 실외 여가로 움직이는 실외 여가, 여가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책이나 등산, 래프팅, 캠핑, 산악자전거, 전문 산악 등의 참여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실외 여가도 바로 개인적으로 단체적인 여가가 증가되는 거죠. 이제 모여서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여가 활동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가 활동이 무미 건조한 그런 여가 활동에서요, 건강을 지향을 하는 여가 활동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 있는 여가 활동이 동시에 등산, 찜질방, 다도, 요가 등의 참여율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여가를 선택할 때도 흥미와 재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흥미, 재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건강에 도움이 돼야 돼요. 대표적인 여가 활동의 하나였던 음주. 우리가 명절이면 흩어진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밤을 새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술을 나눠 먹던 그런 문화에서요. 지금은 오히려 같이 모여있는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남은 시간에 소 단위의 가족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1차, 2차, 3차까지 가서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그런 음주 문화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9시 이전에 그 회식도 1차로서 마무리 짓는 여가 문화로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가 생활을 즐기는 동아리의 경우에도 먹고 즐기자 이런 문화에서 즐기자, 그런데 먹는 거 적당히 먹자, 그리고 건강을 추구하자라는 문화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과 관련이 있는 여가, 건강지향적인 여가로 탈바꿈이 되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문화가 이제 음주는 점점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요. 또 음주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흡연 인구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죠.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 바로 건강을 반영하는 여가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가의 개념, 정의, 또 여가의 특징, 또 여가의 흐름, 이러한 것들을 쭉 여러분과 같이 학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